TC3 P1 1번 문제입니다. 로그에 관한 문제입니다. 로그는 항상 이렇게 24, 8 이런 숫자들은 전부 소인수 분해를 해가지고 바꿔주면 웬만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24를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24가 3, 8에 24니까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되고, 그래서 로그의 곱셈은 이렇게 로그의 덧셈으로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3이 내려오게 되면 3p 플러스 q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8이니까 8도 이렇게 2의 세제곱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일 간단하게 나타내고 난 후에 이제 PQ를 나타내려고 보니까 밑이 10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밑을 바꿔야 될 때는 밑변환 공식을 써야 됩니다. 밑변환 공식 로그 A를 밑으로 한 B는 내가 밑을 P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P로 바꾸고 싶으면 P로 바꾸는데 이 A를 분모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 B를 분자로 이렇게 보내주면 이게 밑변환 공식이에요. 그러면 얘는 10으로 바꾸고 싶으니까 10을 밑으로 하는 3분의 10을 밑으로 하는 2로 이렇게 바꿔주면 여기에 Q였으니까 Q분의 3P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그래프를 보고 F-3을 구하라 했으니까 -3이 해당하는 점이 -1이 되어서 여기는 -1. 그 다음에 역함수의 정의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함수의 치역을 보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치역이 여기 5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3까지 나와 있으니까 역함수의 정의역은 원래 함수의 치역을 따라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역함수에 이걸 넣었더니 얘가 나온다는 말은 원래 함수에 -3을 넣으면 얘가 나온다는, 거꾸로는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3을 넣었을 때는 우리 아까 여기 -1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x는 3이 됩니다. 3번은 삼각방정식 문제입니다. 삼각방정식에서 여기 코사인 2세타 또는 사인 2세타가 보이면 써야 되는 공식. 자, 먼저 코사인 2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 요거 공식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 사인 2세타는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뭘 사용하냐는 지금 이 식이 코사인으로 이루어진 식이기 때문에 나머지 항이 요걸로 바꿔주면은 전부 코사인으로 통일이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2세타를 요 2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1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4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5 코사인 세타에는 0 이렇게 돼서 코사인 세타로 묶어내면 4 코사인 세타 빼기 5는 0.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0이거나 코사인 세타가 4분의 5가 됩니다. 근데 코사인 세타는 1보다 큰 값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여기만 해당되고, 그리고 삼각방정식을 풀 때 유의해야 될 점은 정의역을 항상 잘 봐야 됩니다. 이 정의역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고 풀게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긴 하지만 삼각방정식은 항상 정의역을 체크해 줘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정의역이 바뀌었으니까 코사인이 0이 되는 걸 한번 그려보면은 코사인 그래프가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파이부터 여기
파이부터 2파이까지 그래프가 지금 여기만 그려져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0이 되는 지점은 여기잖아요. 자, 원래 0이 되는 지점은 2분의 1파인데 지금 여기는 2분의 3파이가 돼서 답은 세타는 2분의 3파이라고 적어줘야 됩니다. 자, 4번은 이게 문제 표현이 이상한지 번역은 다시 확인해 봤는데 문제 표현이 잘 이게 그런데 어쨌든 그냥 문제 맥락은 곡선과 직선이 이게 만남을 보이시고 하는 거 이거 연립을 해서 그냥 푸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y에다가 이걸 대입해 가지고 이렇게 풀어서 이거 정리하면은 저기 위에 있는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어쨌든 연립해서 교점 찾는 그런 관련된 문제인 것 같고, 곡선이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접선이라고 하면은 이 연립한 거에 근이 한 개가 얘의 근이 한 개가 돼야 되니까 1의 근이 한 개가 돼야 되니까 2차 방정식의 근이 한 개다. 이거는 자주 나오는 판별식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빼기 4ac 하면 0이 되고, 그럼 m 플러스 1이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고 m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가 됩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 자, 5번 문제 정규분포, 이거 앞에서 개념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도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와 y는 각각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정규분포는 항상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해결하면은 조금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1번에는 지금 이렇게 있고 이게 x고 그 다음에 이게 y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x 평균이 7이고 그 다음에 y 평균이 19가 되는데 둘 다 표준 편차가 a로 똑같거든요. 근데 y가 22보다 클 확률, y가 22보다 클 확률 이쪽을 말하는 겁니다. 이쪽 이렇게 될 확률이 이제 여기서 뭐 b보다 이 클 확률, 얘랑 같아지게 하는 b 값을 찾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표준 편차를 모르기 때문에 표준 편차를 모르기 때문에 푸는 게 조금 곤란할 수 있지만, 이게 표준 편차가 같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세 칸을 가게 된 거는 표준 편차가 같기 때문에 표준 편차 A 중에 세 칸을 간 거니까 여기서도 A 중에 똑같이 세 칸을 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표준 편차 A 중에 3을 똑같이 이렇게 간 게 될 겁니다. 그런 점을 이용하면 되는데, 요거를 식으로 설명하면 표준화해서 하면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여기 22에 해당하는 z 값을 계산을 하면 22 빼기 19 나누기 a를 해주면 a분의 3, 얘가 이제 표준 편차 z 값으로 환산한 값이고, 얘 넓이가 같기 때문에 이 z 값이 여기 z 값을 계산하면 b 빼기 7 나누기 a, 얘랑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b가 10이 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x가 있고 여기 평균이 7인데 7 마이너스 a, 7 플러스 a, 요 넓이를 근사값을 구하시오 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게 원래는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z로 치면은 얘가 표준 편차 1이고 여기 0이고 마이너스 1, 요 사이의 넓이를 지금 구하는 게 문제인데, 이거를 조금 알아보니까 외워서 풀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IB 거기를 좀 찾아보니까 이 정도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개념적 상식으로 간주하고
알아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마이너스 1, Z 1 요 확률이 0.68이 된다는 사실, 마이너스 2, Z 2 얘가 0.95가 된다는 사실, 95%, 그리고 이게 3 사이의 확률은 0.99, 99%가 된다는 사실. 요거를 이제 많이 등장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왜, 일부러 외우지 않아도 정규 분포를 충분히 많이 다루다 보면은 개념적 상식으로 그냥 받아들인다 정도로 돼 있어 가지고 이거는 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는 개념적 상식이라고 표현하던데 이걸로 외워야 함. 그래서 요거를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0.68이라고 적어주면 2번이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그 A가 3일 때 이 Y가 지금 Y가 평균이 19인데 여기 19인데 A가 3일 때 22보다 작은 요 확률을 구하세요 이건데, 지금 여기가 Z값이 여기가 1인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위에 있는 걸 이용하면 요만큼이 0.68이었으니까 여기 한 덩어리, 요 한 덩어리는 0.34가 되겠죠. 여기 한 덩어리, 이쪽 말고 왼쪽 말고 요 오른쪽 요만큼 하면 0.34가 됩니다. 68의 반틈인. 그리고 이쪽은 전체니까 0.5가 돼서 0.5 플러스 0.5 플러스 0.34 해서 0.84라고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6번입니다. 문제 6번에는 자, 이런 함수가 f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극대, 극소, 수직 정근선, 사정근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여기 1번 문제입니다. 자, 함수 형태가 많은데 절대값 형태가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얘는 이 f에 x를 넣은 이 y 값의 절대값을 씌우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음수가 나왔던 부분을 양수로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 음수가 나온 부분을. 그러면 이쪽 부분은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 위에 부분은 대략적으로 여기 y 절편은 대략적으로 저기 b점이 2,15니까 이쯤에 대략적으로 찍고 그 다음에 점근선도 사정근선 5x 플러스 5거든요. 5x 플러스 5 이것도 지금 요거 그릴 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정수점 딱 맞아 떨어지는 점이 있거든요. 그런 점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그 다음 또 딱 맞아 떨어지는 점 1일 때 10 여기도 딱 맞아 떨어지는 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0 이런 몇 개 점을 찾아가지고 마이너스 1일 때 0 1.5일 때 10 여기가 잘못 찍었네. 여기가 12 여기니까 이렇게 대략적으로 몇 개만 찍어서 이렇게 점선으로 연결해주면 좀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주고, 그리고 y 절편이 이쯤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점근선 따라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반대편을 그릴 때도 지금 A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여기 2분의 5가 되겠죠. 마이너스 1일 때 2분의 5면 한 이쯤에 2분의 5쯤 대략적으로 찾아서 찍어서 그려주고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요 아랫부분이 점근선을 따라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도 똑같이 여기 지금 점근선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아랫부분은 얘를 대칭 이동시킬 거잖아요. 이 위쪽으로. 그러면은 요 지금 이 점근선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점근선을 따라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점근선도 표시해 줘야 돼. 여기도 점근선 표시하라 했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얘는 식이 점근선이 5x 플러스 5가 그대로 되는데 얘가 점근선 식이 이제 찾아줘야 되거든요. 점근선이 y는 기울기가 반대로 되잖아요. 마이너스 5x가 될 거고 그 다음 여기 y절편이 5였던 게 여기 반대로 내려가니까 여기 y절편 마이너스 5 이렇게 점근선 찾아주면 되고 그 다음 얘는 수직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점근선을 표시하라 했으니까 요거는 점근선을 표시해주면 되고 혹시 모르니까 여기 A, B점까지 여기 B점 여기도 여기 2분의 15다 여기 B점이다 아니면 이렇게 표시해주고 여기도 2분의 5다 Y좌표가 요런 것까지 표시해주면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요걸 그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거는 이제 1번이랑 상관없이 요걸 보고 그려야 되거든요. 요게 fx니까. 그럼 이것도 몇 개를 넣어보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0을 집어넣게 되면 2분의 15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2분의 15분의 15니까 2가 돼요. 2분의 15를 넣으면 2가 나와요. 그래서 0일 때는 2입니다. 2. 그래서 요 점을 지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점근선 지금 마이너스 1일 점근선 있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1 점근선 여기 세로 점근선에서 이쪽으로 다가가면 숫자가 점점 y 값이 계속 커져가는 거니까 이쪽 윗부분에서는 여기서도 이 마이너스 2분의 1에 다가가면 갈수록 fx 값이 커지니까 0에 가까워질 거예요. 자, 얘가 이렇게 가면 0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요 점에서는 정의가 되지 않아요. 분모가 0이 되는 값은 있을 수 없으니까 요 점은 0에 다가가긴 하는데 0이 될 수는 없어. 이렇게 됩니다. 이쪽 부분은. 그럼 반대 부분도 한번 보면 여기 A점 있잖아요. 이 A점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5를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5분의 15니까 마이너스 5분의 30에서 마이너스 6이 돼요. 계산하면 자 마이너스 6이 되기 때문에 여기입니다.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6 이렇게 점을 찍어주고 여기 점을 찍어주고 얘도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다가갈 때 점점 x가 무한히 그 숫자가 커지고 있잖아요. 절대값이. 그러니까 얘도 점점 이렇게 0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x가 무한히 커져가는 상황을 보면 x가 무한히 커져가면 이 y 값도 점근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커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x가 무한히 커져가면 얘가 계속 커져가니까 얘는 0으로 가까이 갈 겁니다. 그래서 얘가 0으로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로 그려지겠죠. 근데 여기 지금 2일 때 원래 함수값이 2일 때는 함수값이 대략적으로 15 정도로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15니까 1 되겠죠. 1. 그래서 대략적으로 1 근처에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점점 0에 가까워지는 형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쪽도 여기 보면 x가 마이너스 뭐 안 들어가면 숫자가 점점 절대값이 커지는 쪽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얘가 0에 가까워질 거예요. 점점. 그래서 얘도 점점 0에 이렇게 가까워지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문제입니다. 7번은 얘를 y축으로 회전한다고 했으니까 부피는 파이 곱하기 여기 y 여기가 지금 x가 0일 때 y 4제곱이 r 4제곱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r 이렇게 되고 y 절편을 찾아준 다음에 이거를 적분을 하는데 x제곱 dy 이렇게 적분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x제곱을 바로 쓸 수가 있죠. 저 식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써가지고 이거 적분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자, 이거 적분하면 r 4제곱 y 마이너스 5분의 1 y 5제곱 해서 마이너스 r에서 r까지 적분해주면 r 대입해주면 이렇게 되고 빼기 마이너스 r 대입해주면 이렇게 돼서 계산을 하면 요거부터 계산하겠습니다. 5분의 4r 5제곱 그리고 요거는 플러스 r 5제곱 마이너스 5분의 1 r 5제곱 해서 파이에 이거 다 계산하면 5분의 8 파이 적었으니까 5분의 8 r 5제곱 해서 저 형태로 답하라 했으니까 5분의 8 파이 r 5제곱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은 복소수를 이런 극형식으로 나타내 보라고 했거든요. 자, 요거는 복소수 극형식 나타내는 거는 여기 실수부가 루트 3, 그 다음에 허수부가 마이너스 3, 요 점이 지금 Z1입니다. 그러면 얘를 나타내려면 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얘가 R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각도가 세타가 되겠죠. 자, 세타 범위도 여기 항상 확인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음수로 써라, 이쪽 방향으로 써라는 이야기겠죠. 그럼 R 먼저 구해보면 R은 X 실수부 3, 루트 3 제곱 더하기 허수부 9 해서 루트 하면 이거는 루트 12가 돼서 2루트 3 R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타는 지금 여기가 루트 3이고 길이가 그 다음 요 길이가 3이거든요. 그러면 탄젠트 세타가 루트 3분의 3 그러니까 얘가 루트 3이니까 세타가 탄젠트 3, 여기 루트 3이 나오는 거는 세타 값이 60도라는 거잖아요. 60도 그러니까 3분의 파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방향이 반대 방향이잖아요. 각 방향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라고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G1은 R 곱하기 2의 I의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복소수 G2에 대하여 G1분의 G2의 세제곱근, 그러니까 먼저 G1분의 G2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G1분의 G2를 먼저 계산하면 G2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G1은 방금 위에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R 부분은 이렇게 약분이 되고
우리 이 복소수의 나눗셈을 할 때는 이 편각이 뺄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i의 6분의 5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주면 플러스로 바뀌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2의 i의 6분의 7파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6분의 7파이이긴 한데 각도를 이렇게 지금 요 범위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저 범위 바뀌잖아요. 6분의 6 넘어가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각도의 2파이를 빼주면은 원래 값이랑 같아지니까 2파이를 빼서 표현하면 6분의 12파이를 빼주면 얘랑 같습니다. 얘는 저기 범위에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G1분의 G2입니다. 근데 이거의 세제곱근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세제곱근의 뜻은 어떤 숫자를 세제곱해서 얘가 나오면 그게 이 방정식의 근이 얘의 세제곱근의 의미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 우리 이 복수 방정식은 r이 어차피 1이니까 원래 1은 세제곱근 해야 되는데 z를 구할 때 1은 어차피 1이니까 그대로 놔두고 얘 각도만 3등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i에 얘를 3등분 해주게 되면 3등분 할 건데, 여기서 지금 답을 3개 찾아야 되잖아. 세제곱근이니까. 그래서 얘랑 같은 각 2k 파이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써서 3등분 쪼개주면 됩니다. 그러면 18분의 5파이에다가 더하기 3분의 2k 파이 이렇게 하면 이 z가 나오고, 이제 여기 k에다가 숫자 3개를 넣으면 돼요. 자, 그러면 제일 만만한 게 0이니까 0을 넣게 되면 2의 i의 마이너스 18분의 5파이, 얘가 하나의 제곱근이 되고, 1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1 넣으면은 18분의 3분의 2니까 18분의 12, 18분의 12랑 18분의 5를 빼면 18분의 7 됩니다. 18분의 7파이. 근데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3분의 4파인데 3분의 4는 18분의 24고 5를 빼면 18분의 19파이가 돼요. 근데 18분의 19파이가 답이 맞긴 한데 이 각도 범위가 문제의 범위랑 안 맞으니까 이 18분의 19파이가 아니라 여기서 그 2파이만큼 반대로 빼준 걸 적어주면 되겠죠. 아니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도 됩니다. 뭐 아무 때나 해도 되는데, 여기다가 2파이를 만약에 빼준다 그러면 18분의 36파이를 빼주니까 2의 i의 마이너스 18분의 17파이 이렇게 찾아주면 되고, 아니면 k에 마이너스 1 넣어서 계산해도 똑같이 요 각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3개가 제곱근이 되겠습니다. 9번은 0을 대입하면,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0을 대입하면 0분의 0꼴이니까 요거는 바로 로피탈 정리를 쓰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서 빠르게 풀이를 적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피탈 정리 적용하면 또 0분의 0꼴이거든요. 그러면 한 번 더 로피탈 정리를 써서 더하기 sin x 마이너스 x sin x 이렇게 해서 0 집어넣으면 더하기 0 집어넣으면 1분의 2가 돼서 답이 2가 됩니다. 자, 10번은 이제 등차 수열 문제인데, 수열은 항상 항사의 관계를 공차가 몇 개 차이 나는지 공비가 몇 개 차이 나는지만 잘 파악하면 된다고 했고, 여기서
그 관계를 이용해도 되는데 쉽게 푸는 방법은 세 개가 항이 나와 있을 때는 등차 중앙과 등비 중앙을 이용하면 더 쉽게 풀 수가 있어요. 등차 중앙은 얘들 둘이 두 개 더한 게 중간에 거를 2로 나눈 것과 같다. 자, k 빼기 5랑 5k 더하기 3이랑 이렇게 2로 나누면 중간에 거랑 같다. 이게 등차 중앙입니다. 요거 풀면은 k가 5분의 4 이렇게 나와요. U3 구하라 했으니까 5분의 4 넣으면 바로 7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K가 12인 경우 K에 12를 넣으면 U1이 7이 되고 그 다음에 U2는 마이너스 21, U3는 63이 돼서 이거 3개 항이 등비수열 형성하면 보여라 했는데 이거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공비가 마이너스 3인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푸는 거거든요. K가 12일 때 지금 여기서 이게 등비수열이라면 무한합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 등비수열의 무한합은 공비가 이 범위일 때 수렴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등비수열의 무한합 공식이 1-r분의 초항의 1-r의 항수 제곱 이렇게 되는데 n이 무한히 커져가게 되면 여기 r이 1보다 작은 요 범위에서만 얘가 0으로 수렴해서 무한합이 존재하게 되는데 지금 공비가 얘가 절대값이 1보다 크잖아요. 공비가 얘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수렴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un이 등비수열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항에서 등비중앙을 바로 사용하면 돼요. 등비중앙은 양쪽에 두 개를 이렇게 곱하게 되면 중간에 거를 제곱한 거랑 똑같다. 이게 등비중앙입니다. 한번 적어보면 아까 등차 중앙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a 더하기 c의 반을 나누면 b가 된다. 이게 등차 중앙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등비중앙은 a와 c를 곱해서 루트 씌우면 b가 된다는데 그거를 b의 제곱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요거 정리하면은 요 식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요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등비수열일 때 처음 세 개 항을 구하시오 했는데 등비수열이면 k 값이 이제 요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k제곱 마이너스 10k 마이너스 24는 0. 그래서 요거 풀어보면은 12로 인수분해가 돼서 k가 12 또는 마이너스 2일 때 등비수열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k가 12인 경우는 여기 앞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앞에 여기 문제에서 k 12인 경우에 등비수열을 찾아놨고 이거 번역을 조금 잘못한 건데 이 앞에 있는 12 말고 얘를 찾으라고 하는 문제의 의도거든요. 그래서 요거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일 때 k 마이너스 2일 때 여기 한 마이너스 2 넣어보면 u1은 마이너스 7, u2는 7, u3는 마이너스 7에서 공비가 마이너스 1인 등비수열이 됩니다. SEM을 구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M에다가 1부터 넣어보면 SE, S4, SU, S8 이런 식으로 짝수항까지 더한 게 얼마냐 물어봤는데 얘가 번갈아 가면서 마이너스 7, 7 번갈아 가면서 나오니까 짝수끼리 더하면 다 0이 되겠죠. 짝수만큼 더하면. 홀수끼리 더하면 또 0이 안 되는데 짝수끼리만 더하면 이렇게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번 문제 풀이입니다. 평행사변형이 있는데 지금 점 A, 점 B, 그리고 점 C, 점 D로 이루어진 이런 평행사변형이 있고 지금 D의 좌표만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벡터에서 그 평행사변형 있는 그쪽 문제이기 때문에 D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벡터를 이용하면 여기서 AB 벡터를 구하고 BA 벡터를 구하고 그 다음에 BC 벡터를 구해서 두 개를 더하면 BD 벡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BD 벡터를 이제 구하게 되면 이거를 위치 벡터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서 이거 알고 이거 아니까 OD의 좌표 위치 벡터를 구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 대각선 성질을 이용해서 이 대각선이 양쪽에서 끈 두 대각선의 이 교점이 같은 것을 이용해서 A와 C의 중점과 B와 D의 중점이 같은 점이 될 거니까 그걸 이용하면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와 C의 중점, A와 C의 중점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0, 마이너스 3,2가 되고, 그 다음에 B와 D의 중점은 D의 좌표를 x, y, z라고 하면 x 마이너스 3 나누기 2, y 마이너스 6 나누기 2, 그리고 z 플러스 2 나누기 2, 이게 B와 D의 중점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랑 이거랑 갖다 두면 x가 3이고 그 다음에 y는 0, 자, x는 3, 그 다음 y는 0, 그 다음에 z는 2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의 좌표는 302가 됩니다. 2번에서 구하려고 한 거를 벌써 구해버렸네요. 그래서 이 답은 바로 0, 마이너스 3,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AB 벡터와 AD 벡터의 외적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AB 벡터를 먼저 찾아보면 B의 위치 벡터에서 A의 위치 벡터를 빼주면 이거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AD 벡터는 비슷하게 계산하면 2, 4, 2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외적하게 되면 AB, AD 외적한 계산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2, 12, 마이너스 12가 돼서 M 값은 12가 됩니다. 자, 지금 AB랑 AD 벡터랑 외적을 했거든요. 우리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이 밑변의 길이, 밑변 벡터와 그 다음에 다른 변 다른 변 AB 벡터와 AD 벡터의 이 외적한 거에 크기를 계산을 해주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됩니다. 지금 이 평행사변형 넓이, 그래서 위에 이 벡터의 크기를 계산해주면 답은 12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이렇게 했을 때 여기 A라고 B라고 하고 여기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여기 S라고 하면 삼각형 넓이가 2분의 1 AB 사인 세타, 요 공식을 이용하면 평행사변형 넓이는 AB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외적을 계산하는 식이 이 벡터와 이 벡터의 크기 곱하기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사인이기 때문에 이 외적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파이1, 평면 파이1이 평행사변형 ABCD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A, B, C, D를 포함하는 평면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두 벡터를 이용해서 외적을 하게 되면 법선 벡터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3번에서 AB 벡터와 AD 벡터 외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2, 12, 마이너스 12 벡터를 찾아놨거든요. 근데 이걸 그대로 이용하지 않고 법선 벡터는 이 크기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방향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 12로 나눈 얘를 사용해 주면 돼요. 마이너스 1, 여기서 법선 벡터를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걸로 사용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평면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x 더하기 y 마이너스 z는 뭐 c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얘가 a를 지난다고 하면 1, 마이너스 4, 0을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여기 이게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되면 이게 파이 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평면은 이거래요. 그러면은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계산하면 자, 평면이 이렇게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계산으로 하라고 하면 이 평면의 법선 벡터와 이 평면의 법선 벡터의 두 개가 여기 이루는 각을 계산해 주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90도고 여기 90도이기 때문에 이 각과 이 평면이 이루는 각을 더하게 되면 180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 반대편 각도 얘랑 더하면 180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세타가 여기 각도랑 똑같게 돼요. 그래서 이 벡터 두 개 사이에 각을 구하게 되면 이 각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벡터의 각을 구했는데 이 각을 구하게 됐다. 그러면 이 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둔각이 나오면 넓은 쪽을 의미하는 거고 얘각이 나오면 여기 작은 각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 되기 때문에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을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법선 벡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거 1, 마이너스 이거고 그 다음에 이 평면의 법선 벡터는 5, 1, 마이너스 7이니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은 이거 크기 곱하기 이거 크기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내적해주면 3이 돼서 이걸 계산하면 5분의 1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직선 L은 점 E를 지난다고 합니다. 점 E가 뭐였냐면 이 평면 파이 1 위에 평행 사변형을 이루는 점 A, B, C, D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의 대각선의 교점이 지금 E라고 했습니다. E를 지나고 평면 파이 1의 수직이니까 지금 이렇게 생긴 직선이 L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L의 방향 벡터는 이 평면의 법선 벡터와 같기 때문에 L의 직선을 한번 써보면은 L의 직선은 자 지나는 점 E를 지나는데 E를 아까 찾아놨으니까 E를 지나고 그 다음에 람다의 방향 벡터가 지금 파이 1의 법선 벡터가 아까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요게 직선 L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직선 L이 점 F에서 파이 2와 교차한다. 자, 파이 2는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뭐 있다고 치면은 이게 여기서 이렇게 관통을 해서 이렇게 만나는 상황이겠죠. 그러면은 이 점을 찾는 방법은 요건 많이 나왔던 건데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 중에 평면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람다, y는 람다 마이너스 3, z는 마이너스 람다 플러스 2.
이게 이렇게 나타나서 람다 값을 1, 2, 3 넣어주면 이 직선의 위에 있는 점들이 표현이 되고, 그래서 이 중에서 평면 파이2 위에 있는 점을 찾아야 되니까 저 식을 파이2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이2에 대입하면 5에다가 마이너스 람다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y에 람다 빼기 3을 대입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에 이거 z 이렇게 대입해주면 이게 1이 돼서 람다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플러스 7, 그 다음 8, 이게 3람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7 넘기면 18이 돼서 람다가 6이 됩니다. 그래서 이 6을 x, y, z에 대입해주면 이 점이 그 파이2와 만나는 교점이 됩니다. 12번은 복소수 문제입니다. 복소수가 이걸 계산했더니 이걸 만족한다고 합니다. 자, 요 식을 한번 적어보면 z 빼기 이거니까 실수부가 x 빼기 2가 되고, 그 다음에 허수부가 y 빼기 1에 i 이렇게 됩니다. 이거의 크기가 3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거의 크기가 3이니까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은 여기 루트 씌운 게 크기니까 루트를 벗기면 9가 됩니다. 요거 전개하면 이 식이 나오겠네요.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9.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y, 그리고 상수항 계산하면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 식의 편각이 4분의 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걸 보이라고 했으니까 이 식을 풀어서 적어보면 되겠죠. 자, 지금 z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지금 이런 계산, 1번에서 이런 계산을 시켰는 걸 봐서 비슷한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모를 한번 적어보면 x 플러스 p에 플러스 y, i, 이게 분자가 되고, 그 다음에 x 빼기 1 플러스 y, i, 이게 분모가 됩니다. 자, 얘의 편각을 구해야 되는데, 복소수는 이렇게 분수꼴로 나타내면은 우리가 편각을 구할 수 없어서 분모를 실수화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에 똑같이 이 켤레 복소수를 분모의 켤레 복소수를 이렇게 곱해주면 이제 분모를 실수화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분모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분자는 이렇게 두 개 곱하면 x 플러스 p에 x 빼기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실수부부터 먼저 계산하면 yi랑 마이너스 yi랑 이렇게 계산하면 플러스 y제곱 실수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허수부 계산을 해주면, 자, 요렇게 곱해주면 자, 여기 괄호 묶어서 적겠습니다.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y에 x 플러스 p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해주면 플러스 y에 x 빼기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i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복소수가 이쪽이 실수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반대편이 허수부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실수부 허수부가 구분이 했으니까 이 복소수의 편각이 4분의 파이라고 하면, 4분의 파이면은 각도가 지금 이렇게 45도를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 복소수가 이 길이는 지금 모르겠지만 이 45도를 이루는 이 직선 위에 어떤 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45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수선을 내리면 이거 실수부랑 허수부의 탄젠트 값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분의 이거는 1대 1대 루트 2 상황이니까 탄젠트 계산하면 실수 부분에 허수 부분하면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식이 복잡한데 일단 써야겠죠. 이거 분의 x 더하기 p x 빼기 1 더하기 y 제곱. 좀 밑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있으면 분모의 실수부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분의 x 더하기 p x 빼기 1의 y 제곱 적어주고, 그 다음에 분자에는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분의 이건데, 이거는 전개가 하면 여기서 그 xy가 없어지거든요. 여기 플러스 xy 마이너스 xy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yp 마이너스 y는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분모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지워주고, 요거를 이거 분의 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분모를 옆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yp 마이너스 y는 x, 그러니까 전개해서 넘기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px 마이너스 p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더 정리할 게 없어서 위에 있는 식으로, 위에 문제에 있는 식을 보고 한번 바꿔보면 x제곱 그 다음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여기 x항을 보면 x항이 여기 지금 합쳐져서 p-1의 x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y항이 여기 있는 y항이 플러스 넘어온 플러스가 되니까 p 플러스 1의 y가 되고, 그 다음 상수항은 마이너스 p가 돼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4차 방정식의 두 근이 G1과 G2라고 합니다. 근데 G1과 G2는 조건 이거를 만족하고, 이건 아까 전에 지금 요거라는 거, 지금 용자 연결되잖아요. 이 조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조건은 방금 2번에서 풀었던 거예요. 실수부랑 허수부가 같으면 그 탄젠트 값이 그 45도가 되는 그 상황이랑 지금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P만 4로 바꿔놓은 이런 상황입니다. 요거를 먼저 눈치를 채면은 제일 좋고, 그렇지 못했더라도 여기서 1번과 2번의 결과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그 1번과 2번의 결과를 이용하려고 보면 얘를 알아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G1과 G2를 구하려고 하는데, G1, G2가 이 조건을 만족시키니까 1번에 의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y 빼기 4는 0이 됩니다. 이 z를 x 플러스 yi라고 했을 때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요게 되니까, 그 다음에 요 조건을 만족시키면은 이 밑에 있는 이 식이 성립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적어주면 이렇게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p를 4로 바꿔주는 요 과정을 거쳐줘야 됩니다. 요렇게 바꿔주면 식이 요렇게 됩니다. 자, 지금 이게 문제를 풀어보면 뭘 하는 건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선생님도 지금 알고 하는 게 아니라, 얘를 풀고, 얘를 둘이는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 거니까, 얘를 풀고, 그냥 이걸 연결해서 그냥 풀고 있는 거예요. P3 풀듯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문자가 두 개인 Z는 X 플러스 II인데 문자가 두 개니까 식이 두 개 필요한데 식이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든 연립을 하면 X랑 Y를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한번 이렇게
두 개를 요거 밑에 거에서 위에 걸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7x 그다음 여기서 이거 빼면 플러스 7y는 0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x는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관계식을 여기다가 다시 대입해 주게 되면 자 여기 두 번째 식에다가 y를 바꿔 보겠습니다. 이거를 두 번째 식에다가 y를 바꿔 보면 이걸 넣으면 마이너스 5x 빼기 4는 0 지금 두 번째 식에 대입한 겁니다.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4는 0이 되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 그럼 x는 2 또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x가 2일 때는 여기 2를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2가 되고, 또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y가 1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2 마이너스 하나는 2 마이너스 2i가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됩니다. 지금 보니까 Z1, Z2가 따로 구분이 되는 상황이 아니니까 아무거나 이렇게 설정해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두 근을 구했기 때문에 이 4차 방정식에는 근이 4개가 나오잖아요. 이 4개의 근을 모두 찾을 수 있게 됐어요. 왜냐? 여기 복소수는 복소 방정식의 근은 항상 켤레로 나타납니다. 언제 켤레로? 근데 이 조건이 중요하거든요. 이 A, B, C, D가 이 복소 방정식의 개수가 모두 실수일 때는 복소 방정식의 근은 켤레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없으면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한 근이 2-2i면 다른 근은 2 플러스 2i가 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i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이렇게 근이 4개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a의 값은 a는 이 모든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니까 이걸 다 더해 주게 되면 4 마이너스 2가 돼서 a는 마이너스 2라는 것을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